여러분, 민주당이 대선 경선 룰을 전격 변경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결정 하나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판에 또 한 번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대명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룰 변경은 곧 권력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체스판에서 퀸을 갑자기 빼앗긴 느낌이라고 할까요? 비주류 후보들의 표정이 이미 굳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경선 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핵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바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이른바 국민참여 경선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의 국민경선 방식에서 변경된 것인데요. 기존 방식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그리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일반 국민선거인단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방식에서는 일반 국민선거인단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로 대체되었습니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방식을 확정했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춘석 특별당규위원장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대선특별당규위원회는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경선에서 국민참여 경선으로 경선룰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룰 변경의 주요 이유로는 당원주권 강화와 역선택 방지가 꼽혔습니다. 이춘석 위원장은 지난해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며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후보 선출 권리를 강화하는 게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극우 세력을 동원한 비정상적인 선전선동이 끝나지 않고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는 국민참여 경선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역선택 방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든 간에 역선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안심번호 추출에 의한 여론조사 방식이 지금 주어진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참여 경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권리당원 50% 부분은 12개월 전에 민주당에 가입해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약 110만 명의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나머지 50%인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100만 개 추출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춘석 위원장은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선택해서 약 50만 명씩 국민 여론조사에 따른 투표를 하고 그 합산치를 50%에 반영하는 방식이라며 많은 샘플수를 정한 것은 가능한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수용해 국민 뜻을 잘 받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특별당규위원회에서 확정한 경선룰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전당원 투표,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까요? 민주당이 이렇게 경선룰을 변경한 이유가 정말로 당원주권 강화와 역선택 방지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영상 중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번 결정에 대해 비주류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예비후보 측 백왕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선 당사자인 후보 쪽과 경선룰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민주당 경선룰 확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 대변인은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에 숙고를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대명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세로 굳어진 상황에서 경선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측 고영인 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캠프는 국민선거인단 없는 무늬만 경선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 시점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13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 이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대선 경선은 누가 유리해질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경선룰 변경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권리당원 비중이 50%로 높아졌는데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내 친명계친 이재명계 세력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각종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일반 국민 부문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반 국민 선거인단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국민 경선 방식에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일반 국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안심번호 추출 방식의 여론조사로 대체되면서 이러한 조직 동원의 효과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비주류 후보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을 선거인단으로 동원하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의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장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룰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오직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면의 계산이 다를 수 있죠. 특히 대선이라는 최고 권력을 향한 경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대선 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명계를 이끌며 사실상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한 후 재도전을 준비해온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맡으며 당내 입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반면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재명 대표와는 다른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친문제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선룰 변경은 이들 간의 세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주류 후보들은 기존의 국민 경선 방식이 유지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통해 당내 권리당원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비주류 후보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몇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첫째, 비주류 후보들이 경선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김두관 예비후보 측에서는 어대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만약 주요 비주류 후보들이 대거 불참한다면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무혈 입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주류 후보들이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비주류 후보들이 단일 후보를 내세워 맞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김경수 전 지사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결국 비주류 후보들도 경선에 참여하되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경선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민주당의 경선룰 변경이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번 경선룰 변경이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어대명 논란 속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다면 이는 야권에게 불공정한 경선이라는 공격 소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주류 세력의 반발이 심해질 경우 민주당 내부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대선에서도 당내 갈등이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 된 사례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내 경선을 무난히 통과하고 본선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될지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임입니다. 경선룰이 어떻게 정해지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경선룰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